담당지사에서 인전적으로 그렇게 마무와 사업을 하고 있는 김문수 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사업자님들의 미래에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특별 사업 설명을 소개하십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사업에 계신 분들은 오늘 중요한 시간을 내신 만큼 이쪽으로 앉으신 말씀을 궁금하게 좀 잠시 휴대폰을 먼저 이렇게 좀 점검을 하시고 약 한 2시간 동안만 모음으로 걸주시고 대표시장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어림코리아라는 주식회사의 제도를 14년 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의 대표이사님께서 저희 한승산도 측정관리연구재단의 바람동인 이사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지금 저희들 오늘 사업을 한번 제대로 보시고 우리 유통시장에 정말로 선두주자로서 유통시장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면역을 정말로 대표님의 특별 설명을 그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만큼 대표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현수입니다. 오늘 생활하기가 생활하게 말이니까 저기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이게 제주도 그러면 제일 먼 곳에서 온 것 같아요. 서울에서 여기 차가지고 가시는 건데 제주도에서 이러거든요.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력이 대단하신 거지. 오늘 생활환경관리주소가 원래는 2박 3일짜리 교육입니다. 2박 3일짜리 교육인데 그리고 바쁘게 하시다 보니까 커피숍으로 오픈할 때는 6개월도 교육을 받는 거 아니겠는데 우리 이런 교육을 받으라고 얘기하면 2박 3일 그러면 바쁜데요. 이게 돈이 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래서 2박 3일 교육 받으면 잘 안 오셔서 저도 서울에서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와서 지금 이 부산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2박 3일 교육받으서 주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진행되고 오늘은 생활환경관리조사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2박 3일짜리 교육을 하루 만에 끝내려다 하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운영되더라도 신경 써서 들으신다면 앞으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현대중 센터를 오픈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잘하고 있는 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는 분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200%예요. 계산 없어요. 그냥 무작정이랑 해야 되는 팀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대체의학 속에 뭐 20년, 30년 근무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냥 모나지 않게 그렇게 지내왔어요. 지내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2년, 3년 동안 교육받아가지고 생활치료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업성이 없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깊이가 있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보면 사업성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요. 굉장히 멀어져요. 불특정 다수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누구나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노하우나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 노하우나 매뉴얼을 지금 오후 일찍 끝나면 5시 정도 일찍 끝나요. 지금 얘기 웃으시는 분들도 뭐 그게 일찍 끝나는 거야. 아침부터 10시부터 읽어버리는 거죠. 이런 분들 서울로 불러올려서 2박 3일 동안 모텔이 모여서 텔레비전 보는 데라는 저도 요 근래 배웠어요. 모텔이 모여서 텔레비전 보는 데래요. 그래서 어제도 모여서 텔레비전 봤습니다. 혼자 보니까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모여서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생활환경관리 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는 자격증이냐. 주변의 자격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그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입니다. 예전에는 복덕방이었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었는데 아무나 다 하다 보니까 서서히 자그마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자격증을 만들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는 요즘 쉬워요?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냥 대서소무, 사법소사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땄다면 이게 사회에서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큰 수익이 아니어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자격증이 하나, 둘, 이 손가락, 발가락, 이 입까지 다 꺼내놓고 세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자격증이 수익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생활환경관리지도사 또는 요 근래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토피 치료사라는 자격증도 있고 체형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있고 이 건강증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토피 치료사냐 뭐냐 이 자격증이 일단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쪽에서는 이런 얘기 있다.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강압적으로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내가 할 수 있도록 자료는 드리겠다. 그 자격증이 올바른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려고 하면 공인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민간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에 물어보라고 얘기하세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보 어디 가서 물어보냐면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는 데가 있어요.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는 이것을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나오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자격증 검색하는 창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옆집에 계신 분이 아토피 상담사 자격증을 땄다 그래요. 돈이 뭐 25만 원 들어갔는데 근데 그들이 가서 일할 데는 없어요 사실. 가서 일할 데는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아토피 상담사라는 데는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이 아토피 상담사가 실제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자격증이냐 아니냐는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서 아토피 상담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봐서 거기에 자격증을 따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거기에 출력이 되면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거 비정상. 저희 것의 경우에는 자격증 이름이 뭐냐면 생활환경 관리사도 있어요. 현재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환경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이 따로 있다. 그것도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이런저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환경관리사는 뭐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이런 쪽을 관리하는 관리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면 생활환경관리 지도사예요. 이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주무 부서가 어디며 또 어디에서 지정을 받았으며 어떤 단체가 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전체 내용 다 내용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따봐야 합동만 알리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자격증에 대한 현재 그런 민간 자격증 지정이 되어 있고 환경부를 주무부서라고 합니다. 환경부를 주무부서라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사방법인 활성산소 측정관리연구재단에다가 생활환경관리지도사라는 자격증, 민간 자격증을 니들이 만들어서 니들이 운용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받은 게 사방법인 활성산소 측정관리연구재단입니다. 그러면 이 생활환경관리지도사는 하는 일이 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주변에 보면 물론 그분들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완치를 시키고 100%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또 비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탈모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일반적인 상식에 봤을 때는 거의 불치병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난치 질환이죠. 그러니까 난치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심한 경우는 아토피를 한번 어렸을 때 알았던 사람이 47년 동안 병원 다니고 한의원 다니고 대체해갖고 구두주도 다니고 산속이 좋다니 산속에 처박혀 있어 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결국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50년 동안 한국의 의술이 우리 한국의 의술은 거의 세계적인 그런 세계적인 의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토피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뭔가 원인 분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토피 중에 치료되는 현재까지 바라보면 스테로이드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토피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뭘 싸우고 뭘 준비를 해가지고 뭐 바르고 뿌렸더니 아토피가 좋아졌더라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똑같이 재현성이 성립이 되어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고 이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되면 이건 재현성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건 사람으로서 기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난치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아토피, 비염, 그리고 탈모, 비만 이거는 일단 빼고 얘기를 하자고요. 비만 관리, 체형 관리 이거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비만 관리사라 그러나 아마 자격증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아토피와 비염은 원인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교과서에서는 원인이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비염은 코에 뭐가 있고 염증이 있고 코 이쪽을 관리하고 초음파로 밀어내면 좋아지고 여기다가 뭘 주워 넣으면 좋아지고 이런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가보면 비염을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비염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면 어디를 가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요? 이비인후과를 가요. 왜? 코에 해당이 되니까 이비인후과를 갑니다. 비염. 아토피는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피부 밖으로. 탈모는 탈모가 거의 피부가 뭐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세숫비누가 있고 샴푸가 있고 몸 씻을 때는 바디워시가 있고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 두피도 피부고 얼굴도 피부고 내 몸도 피부다. 같은 피부인데 왜 이걸 나눠? 산업에 연결되어 있어서 산업의 발전이 되다 보니까 분류를 하면 비누 하나만 팔면 하나로 끝나요.
근데 한 사람의 몸에 의해서 샴푸 하나 팔고 세수비를 팔고 바디워시 팔고 3개, 4개 이거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거 3개, 4개 요것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네. 피부에 바르는 거예요, 똑같이. 뭐 이거 우리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기초 화장 외우지도 못해. 우리 남자분들은 그 사모님들의 이 화장대에 올라와 있는 한 20여 가지 되는 화장품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어쩌다가 그냥 뭐 좀 발라야지 하고 발랐다가 뒤지게 두들기 먹게 돼. 하여튼 그게 에센스야. 뒤지게 비싼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요. 그냥 뭐 스킨 로션밖에 모르는 게 거의 남자들인데. 산업하고 요 질환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 방송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원인 분석을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송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커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디를 생각해요? 브라질 뭐 이런 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커피, 가공식품으로 커피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순서를 쭉 뽑아봤더니 한국이 2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2등할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이 뭐였냐면 우리가 옛날에 많이 먹었던 다방 커피, 양초미 커피 있지 않습니까? 믹스 커피. 믹스 커피가 그렇게 해외에 있는 사람이 마시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어떤 또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간을 기가 막히게 잘 먹습니다. 간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 남편들도 보통 먹으면 짜! 대충 먹으면 될 텐데 꼭 짜다고 얘기해. 짜니까 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맛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런 감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내 입에 달달하고 정말 잘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설탕. 그거 들어있죠, 그죠? 근데 요게 몸에 안 좋다고도 한쪽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땡기잖아. 통닭도 마찬가지. 몸에 안 좋대요. 그렇대요. 내가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았으니까,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이 닭집은 굉장히 많아요. 커피?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문화가 좀 바뀌고 있죠. 커피 속에 설탕하고 풀림이 안 좋지 않으니, 아메리카, 블랙으로 먹어라. 그나마 낫다. 그것도 좋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몰라요. 단,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몸에 좋지 않다고 나와 있는 이 커피 믹스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이 2등이 시키라더라. 우리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 것이다. 라면은 어때요? 라면도 나트륨 덩어리다 가지고 어떤 분들도 라면을 면을 먼저 삶아가지고 국물을 해서 담궈서 또 싹 건져서 국물을 먹지 않고 국물을 먹으면 뭐 하루 필요하게 얼마를 먹냐 봐가면서 그렇게 해도 안 좋다고 하면서도 땡깁니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아토피가 없었겠죠. 오래된 시절에 아토피, 비염 이 두 개가 원인이 똑같습니다. 원인이 똑같은데 원인이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비염은 이비인후과를 가고 아토피는 피부과 하나 분석을 더 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사실 거의 좋아일 텐데 집에서 화초를 기르는데 잎하고 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잎하고 줄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를 치료를 해요? 어디를? 우리는 화초 얘기하는 거예요. 화초. 아, 잎하고 줄기 확 잘라버려. 기름을 주든지 영양분을 주든지 뿌레기에 뭘 쓰죠? 네. 정답.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이파리에다가 뭐 연고 발라주고 뭐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먹을 때 뭐 주의해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한 70가지 정도로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잎에 뭘 치료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잎이 좀 좋아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인 자체가 뿌리에 있는데 뿌리에서 영양분을 못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토양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파리만 손을 댄다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아토피의 치료 방식이에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방식입니다. 교과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토피는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유전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달리하죠. 생활환경 지도사는 이런 원인을 분석을 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사 영역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제도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제도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들도 인정한 건 뭐냐면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뭐 이것저것 먹지 마라 이것저것 생활 속에서 이렇게 주의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근데 요것을 가정에서 실제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되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생활 습관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 되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생활 환경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그 자리입니다. 즉 의사들이 처방을 한 거에 대해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야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 이게 현재 그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화초의 잎이나 줄기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뿌리를 먼저 치료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파리를 관리했다. 여기에 뭔가가 올라와 있으면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다른 곳을 관리해서 원인 치료를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 급해. 당장 가렵고 아프니까 여기부터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괜찮으면 우리도 잊어버려요. 계속 반복이 돼요. 원인 치료하는 것다. 인간의 뿌리는 장이 사람의 뿌리는 장이 사실은 아토피하고 비염에 대해서 원인을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내과를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내과에서는 이건 피부과로 가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대로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게도 지금 똑같이 먹습니다. 이 원고는 조연수의 원고가 아니에요. 저는 활성산소시스템관리연구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것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성원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600명의 아토피암들을 관리를 해봤는데 100% 개선을 완성시킨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10여 년 동안 600명의 아토피아들을 데리고 관리를 했을 때 얻은 게 있다 그러면 아토피아들을 좋게 삶의 질을 좋게 만들어준 그 보람, 이 결과와 각 연령별로 활용할 수 있는 설문지 이게 다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고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토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처음에는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했어요. 암으로 가느냐 아토피로 가느냐. 그렇게 하다가 아토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물어봤더니 암 환우들은 기다려주지가 않아요. 기다려주질 않아요. 근데 아토피는 죽진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80억을 투자를 하고 진안군에서 10억, 장수군에서 10억을 투자해서 만든 게 진안 아토피 힐링센터예요. 거기 초대센터장으로 공무원이죠. 초대센터장으로 일을 해요. 한 사람은 550만 원씩을 받기로 했던 거예요. 먹고 자고 24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목욕하는 거, 운동하는 거 전체를 다 먹는 것까지 다 일일이 김성원 박사가 관여를 해서 이들을 관리를 해줍니다. 공무원에서 뭐 월급도 받고 돈도 많이 벌었겠네. 자기가 월급 받아가지고 힘든데 어려워하는 사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 주변이 계속 비어나가요. 10년 정도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 지난 아토피 힐링센터를 이제 사직을 하게 돼요. 사직하고서 이제 자체적으로 아토피 관리합니다. 이거 사람으로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 아토피만 정복할 수 있으면 이거는 정말 돈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끔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이제 서울 목동에다가 현대 41타워 뭐 602호가 거기다가 이제 힐링센터를 만들어요. 힐링센터를 만들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아토피를 관리해준다고 부르면서도 결국은 무료로 해주게 돼요. 자, 사무실 임대료 나가야 되지, 지금 월급 나가야 되지, 물세 나가, 밥 사 먹어야 되지, 뭐 기름값도 써요. 근데 이 김성원 박사께서 어쩌다가 돈을 받은 게 아니야. 돈 받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돈 낸 건 낸 만큼 뭐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서비스를 하냐면 마사지로 서비스. 이게 당연히 마사지도 필요하긴 하는데 보통 마사지 하면 뭐 1회에 보통 10만원, 20만원, 뭐 비싸면 30만원 이렇게 받잖아요. 10번에 비하면 한 300만원 정도는 혜택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 남성의 경우에는 이쁜 여성을 데려다가 마사지를 시켰다. 그럼 이 남성이 삶의 의욕을 느끼는 데 되나요? 어쩌되나요? 우리는 그가 저는 김성원 박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저는 사업을 하려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업을 하려고 가지고 들어왔던 돈을 만들어야 될 텐데 돈이 안 되면 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이 시대에 내가 얼마나 여유가 많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단법인 8선사소 12대단을 만들었으면 이건 사실 공익단체입니다. 저 혼자만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사회 봉사를 해야 돼요. 크게 말씀드리면 제가 봉사하려고 이 단체 만든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일을 만들기 위해서 8선사소 12대단은 사회적인 일하는 것처럼 밖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결국은 스마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창구에 불과했습니다. 불과가 많았어요. 물론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하겠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김성원 박사가 지금까지 쭉 10여 년 동안 해봤더니 이렇더라. 교과서에서 얘기한 거하고 실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설문을 해보고 쭉 해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요거를 한번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기 전에 한 번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오늘 이 한 번 교육받고서 오늘 하루 교육받고서 내가 지금 당장 아토피에 대해서 다 알았다. 뭐 비염에 대해서 다 알았다. 탈모에서 다 알았다. 이거는 착각이에요. 언제까지는 내가 초보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토피아를 관리할 때 최소한 10케이스 이상은 완벽하게 개선시킬 때까지는 나는 초보라고 생각을 해요. 10케이스 정도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10케이스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교육은 3급 과정입니다. 10케이스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도 실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사진 찍고 오늘 관리했더니 내일 체온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몸의 변화는 어떻고 쭉 기록을 다 해라. 그 기록이 다 되면 2급을 받을 수 있다. 2급을 받게 되면 3급을 관리하게 되고 3급을 감시 감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필드에 뛰지 않고 그들을 관리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져요. 2급에서 웬만큼의 어떤 그 경험을 쌓게 되면 1급으로 올라옵니다. 1급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 교수를 임명을 해요. 제가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 아시아 대학교에서 뇌리교를 임명합니다. 그 대학교에서 임명을 받았지만 그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라고 그 임용자가 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강의를 해요. 교수로.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니까 가능해요. 제가 유통을 좀 해봤고 유통을 좀 알아요. 사업도 잘 성장을 시켜보면 되고 말아먹으면 돼.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평생 직장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점검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비행기 한 6만원 주고 비행기를 끄고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요. 현재 우리 전체를 쳐다보고 나면 과학, 예술, 종교, 그리고 뭐 도덕이라든가 사랑, 뭐 신발을 사려고 그러면 메이커로 사면 20만 원이고 길거리에서 사면 10,000원도 살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상식적으로 와 있는 것, 이거 알고 있는 것은 이 전체로 보면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 몰랐던 것,
생활환경 관리 수도가 뭐 아토피를 관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 이것도 지금 처음 알고 알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얘기 듣는 것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알게 될 것, 조금씩 살아가면서 알게 될 것은 조금 영역이 들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죽어도 모르고 우리가 실제 해보거나 배우지 않은 것, 우리가 느껴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갈증이 나요. 그대로 있듯이 내가 갈증이 나면 이것저것 갈증이 나는 원인이 뭐고 뭐 소관이 뭐고 이것저것 설명하고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증이 나면 그냥 물을 먹으면 돼요.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 내에서 오늘 교육을 진행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본에서 벗어나지 말자. 기본을 제대로 지키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가 다 생기는 거죠. 자, 병이 걸린다. 병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배가 아파서 정말 쑤시고 소화제를 먹고 이것저것 먹고 도저히 안 돼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위암, 초기, 말기 이런 진단을 받아요. 이거는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먹거리하고 생활환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질병이 만들어서 왔던 거지 그날 딱 생긴 게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질병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몸속에도 지금 우리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마음 씀씀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랑에 실패하고 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배째라든가 오줌을 쳤는데 얘가 갑자기 여기로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정신의 스트레스가 무지무지합니다. 왜? 그 돈을 나는 지금 40년째 벌어가지고 혼지간째 그것도 대출 끼가지고 샀거든요. 그 친구가 정말 사업 좀 해본다고 해서 도장 한번 잘못 찍어줬는데 혼집이 현재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죽어버리고 싶죠.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가 주변의 환경입니다. 음식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슴이 평안해야 된다고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평안한 마음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사고를 바꿔야 돼요. 이런 기초적인 상태에서 질병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죽이려고 내 몸속에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배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하다. 그 질병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지 그 질병이 굴복을 당해버리면 어차피 있을 것이 한번 왔으면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가느냐. 김태식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한 번 그런 농담을 하세요. 암환자한테 말기에 암환자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암을 낫게 해주면 완전히 치료를 해줍니다. 이 병원에서 나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 사람은 요것만 나오면 된다고만 생각해요.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뭐 할 거냐? 그렇게 나아졌는데 밖에 나가서 병원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죽으면 어떡해요? 교통사고 죽으면 어떡해요? 지난번에 우리 그 6월 17일 강의했던 김태식 박사님의 지론은 뭐냐면 암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몸의 일부이지 얘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몸의 일부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도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암이 있고 수술하지 말아야 되는 암이 있다. 암은 어차피 현대의학으로 아직 정복은 못했다. 뭐 정복한 것처럼 쭉 얘기하지만 결국은 정복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대의학과 대체의학, 면역학이 결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이다. 통합의학을 굉장히 주장합니다. 일반 의사들이 이 제도권 안에 있는 의사가 통합의학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먹고 살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잘 알고 계시지 흰가옷 입은 의사는 뭐 월급을 안 받겠어요. 뭐 의사하면 돈도 많이 벌 거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 병원이 망하는 병원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질 거예요. 왜? 일반인도 이제 알 만큼 알았거든요. 옛날처럼 의사한테 꼼짝 못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까 제가 라면을 얘기하고 커피를 얘기하고 이걸 왜 얘기했냐면 어차피 이 현대는 경제사회예요.
우리는 사회적인 건물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할 테고, 이 사람은 그냥 마음 편하게 산속에 들어가야 살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울려서 사는 것인데, 돈 벌려는 사람의 이 머릿속에는 오로지 수익밖에 없어요. 잘 팔리는 물. 이거 만드는 게 대부분. 지구학교 재학생들, 질병은 잔인한 보수가 아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될 디딤돌입니다. 이게 아토피.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얼마나 좋을까? 혹시 주변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나 성인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여기 와서 지금 임상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것을 먼저 해보세요. 아토피 아이들은요, 저녁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아토피는 통상적으로 보면 질병이 발견되고 나서 3년에서 4년 이내에는 대체의학적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오로지 병원만 믿어. 될 것이다. 그런데 3년, 4년 지나가지고 1년, 2년 주변에 한의원도 쫓아다니고 대체의학도 쫓아다니고 다 한번 해봅니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어차피 얘는 나도 할 만큼 했어. 포기하면서 뭐 몸에 바르는 뭐 로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사줘. 이거라도 해. 근데 이 아이는 차라리 팔다리가 부러졌으면 그것도 보이기라도 이 긁어서 잠 못 자는 이 고통 겪어보지 않으면 안 보겠죠. 얼마나 고통일까. 이게 생생정보통이 방송되는 이제는 우육빛 피부로 변신된다.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얘기가 대박이라느냐? 어린아이의 아토피가 발생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병으로. 제가 왜 전국에다가 지금 이 생활치유센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옆에 생활치유센터가 있고 여기 오면 무료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요게 안내가 되기 시작하면 그들의 고통 그럼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다 보니까 서울이고 부산이고 제고 어떻게 쫓아다니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빴지. 그나마 쫓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심들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아토피아이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의 아토피아들의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포기한 사람은 포기한 사람도 힘들어할 것이고 그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이 사람은 이태영 씨 두 번째 시간 제가 전체 인사를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47년보다 이 사람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의해서 몸 전체가 이렇게 손은 거북통처럼 됐고 욕조에서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반나절 정도 지나면 요 온몸에서 이제 수분이 빠지고 이러다 보면 튀어나와요. 수포가 수포가 생기다가 모자라서 남이 터집니다. 옷을 입어도 넥타이를 맬 수가 없어요. 중요한 데를 갈 수가 없죠. 그나마 얼굴은 요 팔은 그나마 조금 나옵니다. 얼굴만 나머지 싹 다 가려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지나면 온몸에 우리 몸에서 그런 경우 우리 간혹 해보잖아요. 어디 염증이 나고 고름이 생겼어. 이걸 터뜨렸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요. 양말이나 이런 데 보면 밑에 터뜨렸어요. 무조건 설명하면 되겠죠. 무덤에 습도가 생겨서 가려워서 그래서 터뜨렸어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 양말 밑에 계속 흘러나왔죠. 이게. 그렇듯이 온몸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얼마나 가볍겠습니다. 평상시에 몸이 이렇게 생깁니다. 몸 전체가 저렇게 생깁니다. 47년으로 저렇게 살아요. 네?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아토피아의 아픔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고 뭐 다리가 부러지고 교통사고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그쪽에 관련된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이 현대의학이 발달하게 된 동기는 어디 있냐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때는 어떤 환자들이 있어요? 전쟁 때 감기 걸린 사람이 환자로 분류가 될까요? 전쟁 때 팔다리 부러지고 대가리 깨지고 잘라지고 이런 사람들이 환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소독하고 크게 매는 거. 그리고
찢고 안에 뭐 들어가 파편 같은 거 들어가 찢고 빼고 꾸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의학을 발달을 시킨 하나의 그 지금도 똑같아요.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더 좋아졌죠. 혈관이 막히면 좀 밀리는 거, 뭐 관 하나 집어넣고, 뭐 심장이 좀 잘못되면 심장, 우리 전기 충격을 넣어가지고 심장을 돌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발전이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의사들이 돈 버는 것, 병이 완성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째고, 그 병원이 됐던 것을 드러내고, 꿰매 주는 것, 곰지말고 항생제 주는 것, 항생제 줄 때, 의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산화 제품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암 환자들한테 몸에 좋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르기닌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죠. 항산화제라고 얘기하죠. 보약 같은 거 못 먹게 해요. 그 원인이 이번에 밝혀졌어요. 논문. 어떻게 밝혀졌느냐면 우리가 암세포를 태워 죽이는 것, 짜내는 것, 보호세포를 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실이라든가 쇠붙이 같은 것이 밖에 그 산소도 움직임에 노출되어 있으면 녹슬죠. 이걸 우리 산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호세포를 산화를 시켜서 죽이려고 합니다. 산화를 시켜야 되는데 항산화제를 먹어주면 산화시키는 효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느려지겠죠. 산화시키기가 힘들어지니까 몸에 좋은 걸 먹지 말아야 돼요. 거기 논문을 이번에 발표했어요. 김태식 박사님 그거 무슨 아니면 기절축구가 합니다. 저하고 그런 얘기는 자주 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의사만큼 뭐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친하다고 그냥 대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아는 것처럼 그분을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아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단 아무튼 이게 이제 자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디 사회인가 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제 그때 제가 광안리 많이 해운대 쪽에 이렇게 뭐가 있었어요. 다리에 등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주고 참 보기 참 좋았어요. 사진 찍어서 올려놨더니 어떤 분은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어제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아쉬운 건 다음에 한번 하시죠.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강아지를 가든지 제주도에 우리 뭐 밖에 타고가 치는 이런 것을 따서 이렇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참 좋거든요. 꽃이 한 마리 있으면 그 좋은 걸 알면서 갈 시간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 좋은 걸 잘 알면서 바빠 죽겠다. 이게 자연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주도 이름 많죠. 아 서울 다녀오셔서 그거 잊어버리셨나요? 서울 가면서 그거 놓고 오셨는데 이게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푸근해질 수 있다. 자연에서는 마음이 자연에서 얘가 고생을 할까요? 우리 아저씨가 고생을 할까요? 이거 보면 그게 항상 궁금하다고요. 둘 다 고생이에요? 네. 그렇구나. 황희정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까먹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배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사람은 없었더라고요. 그때 왜? 자연과 함께. 요즘 해외가 더 많죠. 빵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이런 것이 바뀌는 거예요. 징그러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남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만 살기 위해서 환경이 적응을 하겠죠. 주는 안 대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는데 죽은 똥살똥 그냥 우리가 보여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250만 년 전부터 자연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런데 외부로 보여진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몸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부의 몸도
외부에서 감기균이 들어오면 이 내 몸에서는 감기균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편백나무 숲에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피톤치드가 나온다는 거죠. 피톤치드가 우리가 좋다고 나타나요. 다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피톤치드는 어떤 거냐면 편백나무 숲에 원래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뿜어내는 게 피톤치드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몸에 안 좋은 게 피톤치드였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이겨내다 보니까 내 몸에 다른 균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더라. 내 몸이 또 도와지게 돼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적응을 해가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자연 자체가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아토피.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토피는 불치병이에요. 아토피를 얘기할 때 미생가스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미생가스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집에 곰팡이가 생기고 먼지 진드기가 있고 꽃가루가 있고 뭐 환경 오염이 되고 중국에서는 뭐 황사가 문제가 되고 집에 있는 새가구가 문제가 되고 문제가 다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환경을. 그래서 돈 좀 여유 있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깨끗하게 살죠.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뭔가 더러운 것들은 더러우고 이래야 또 면역력이 저항이 생기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폐렴을 한 번 앓았던 사람은 그 다음에 폐렴이 다시 생긴다 안 생긴다? 항체가 생겨서 그렇다고 하죠. 우리 몸에 그렇게 적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주변에 모든 걸 깨끗하게 쫙 정리해놓고 해놓다 보니까 얘가 이 몸이 면역력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그 먼지가 문제고 균이 문제고 이런 게 문제였단 말이죠. 집에서 말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그 집은 어떨까요? 돼지 키우고. 돼지 키우는데 냄새가 좋아요. 거기에 별 희한하게 많이 나오겠죠. 말 키우는 데는 집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집 주고 집 먼지 다 나오잖아요. 그걸 다 먹는단 말이죠. 인간이 사람이. 근데 그런 집에는 아토피가 없어요. 어디 많이 있냐? 너무 깨끗해. 아토피라는 말은 원래 자체는 알 수 없다. 원인을 알 수 없다. 모르겠다. 왜 생기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도 딱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겨지는 게 결론을 짓지 못한다. 모르겠다. 아토피라는 말은 모르겠단 말이에요. 모르겠단 말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마당이라 있고 아토피는 이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전이다. 면역이 원인이다. 환경이 원인이다. 기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유전적일 수 있다. 이게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아토피고 어머니가 아토피면 아이는 아토피예요. 그래서 유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토피고 어머니가 아토피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하고 모든 환경이 아이한테 똑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전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일 수 있다. 면역계가 문제다. 당연히 면역계가 문제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는 기본적인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인 자체도 모르면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아토피균이 올라오면 이거를 일단은 급한 대로 밀어 넣어주자. 밀자.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그 원인을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오고 있는 이 증상을 밀어 넣어줍니다.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할 수는 없다. 다 지금 한번 찾아볼 거예요. 유전적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제왕절개는 현재 있거나 40%입니다. 미국은 20%, 네덜란드 11.7%.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아토피, 제왕절개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제왕절개가 많았어요? 아토피아들이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정상분만한 아이들 중에 아토피는 31%밖에 안 돼요.
정상적인 분만 상태에서 출산한 아이 중에 아토피가 100명이라고 보면 거기에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그 중에 30명 정도만 정상 분만이었다는 거죠. 600명을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제왕절개가 67%예요. 아토피아들 중에 제왕절개로 출산한 아이가 67%가 아토피아예요. 근데 중증의 경우에는 약 90%가 제왕절개. 물론 제왕절개 하나가 왜 아토피의 원인이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600명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왕절개가 원인이 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부터는 조금 깊이 들어가 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깊이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이 아토피의 원인부터 이제 분석을 해보기 시작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현재 그 신혼집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결혼하셨나요? 참 요즘 문제예요. 딱 보면 아가씨처럼 보이는데 결혼하니까. 하만 어디 갔어? 쏘갔어요. 아가씨는 일어나. 결혼해.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갔다 오신 분이 일어나서. 자, 그러면 우리 신혼생활 한번 돌아볼게요. 신혼집이 새 집을 가는 게 유리해요? 혼집을 가는 게 유리해요? 우리 혼집이 유리하지만 일반 신혼부부들은 어디를 찾나요? 새 집을 찾죠. 부모님들이 그래도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가 결혼하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기 전에 갔다 와서 기분 좋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 갈아치우죠. 벽지도 장판도 그냥 쓸만한데도 에이 뭐 2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는 거 그래도 화장대도 세, 장롱도 세, 침대도 아이 그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그 새 거로 다 새 거예요. 새집 증후군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래서 거기에 뭐 문 열어놓고 뭐한 2년 정도는 세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유리하면 얘기는 들어요.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도 솔직히 새 집에 사는 게 좋아. 나도 알고 있어도 그렇더라 이거죠. 알고 있어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엄마하고 이제 아이가 이제 바닥에 누워 있는데 아이는 걸어서 날 때부터 걸어서 다니죠. 이럴 때 좀 헷갈려요. 다른 생각하고 있다 보면 날 때부터 걸어 다니죠. 예! 그럼 얘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보다 얘기가 좀. 날 때부터 걷지 못해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 거냐. 신혼집은 보통 차갑게 사나요? 따뜻하게 사나요? 따뜻하게 살아요. 따뜻하게 사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지면 환경으로 보내니까 이 생활 환경 속에서 이 유해 물질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의 공기질보다 실내 공기질이 좋다고 왜 나쁘다 그래요? 실내 공기질이 밖보다 100몇십 배가 더 나쁘다. 거기에 아이는 어디 있어요? 밑에서 그 환경으로만 나오고 있는 장판 위에 다 누워있어요. 얘는 시간을 할거 그런 환경 속에 여기 이런 환경. 여기부터 이제 진짜 원인으로 가봅니다. 임산부한테 우리는 태교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이 가졌을 때부터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것만 봐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임신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그때부터 술 먹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친구만 따라간다는 괜히 출장도 간다는 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어떤 열받아가지고 확 치받아버려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다 보면, 이 여성들이 이 산모의 몸에 불신이 모자라게 돼요. 누굴 뺏어오느냐면, 아이 걸 뺏어. 애 걸 뺏어. 그리고 산모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집에 있는 음식 먹고, 수박이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좋은 거, 사과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요즘 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통닭 먹고 싶어요? 피자 먹고 싶어요? 거의 그렇죠. 자연하고 멀어진 음식들이 입에 땡기더라 이거예요. 커피도 그냥
뭐야 아메리카노 커피 같은 게 아니라 설탕도 많이 들어가니 달달하게 땡겨. 계속 먹다 보니까 내 몸은 즉 내가 먹는 건 아이한테 그대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내 입에 땡기게 먹는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신혼초에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아이한테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죠.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밖에 나와서 곰팡이라든가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고 임신 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신 때부터. 왜? 신혼생활을 했던 그 집에 아까 얘기했던 그 충분하게 나쁜 환경 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먹었던 먹거리가 아이한테 좋은 음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나쁜 음식을 더 많이 먹은 거예요. 계속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죽음이 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어야 돼. 예전에 어른들은 출산하고 나면 뭐 가물치도 먹이고 호박도 먹이고 뭐 붓기 뺀다고 하고 이게 좋아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자연 속에 있는 음식이 좋았는데 커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가. 특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안 되고. 이런 먹거리 속에서 아이는 서서히 나빠졌어요. 옛날에는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연분만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아이가 나오면 우유 먹였어요? 아이가 나오면 염소, 옛날에는 양이고 염소를 집에서 키웠어요. 싸가지고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한테 가서 빨아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엄마 젖먹이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 타면 엄마들이 전혀 그게 나쁜다고 생각되면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애가 울어, 배가 고파. 그럼 딱 가고 팍 하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우리 먹이잖아. 옛날에는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집에 돼지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막 복잡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집에 있고 할머니가 집에 계시고 이렇게 대가족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가 조금 잘못되면 엄마, 할머니는 이걸 겪어봤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야, 좀 지나면 나. 아니면 뭐 물을 적셔서 이렇게 위에 돌려주면 나. 뭐 따면 돼. 발바닥을 어떻게 하면 돼. 야, 재워. 가르쳐줬어요. 근데 요즘은 나밖에 없어요. 남편은 회사 나가고 애가 조금만 애가 아파 보이면 어떻게 해가요? 큰일 나죠. 애가 이상해. 병 쫓아갑니다. 병 쫓아가면 뭘 줘요? 몇 번 하는 거지. 그때는 항생제도 잘 없었어요. 항생제 먹을 일도 별로 없었고요. 그때 마이신이라고 있어요. 마이신. 염증 생기고 이러면 그때는 마이신하고 먹는 거예요. 염증도 키우지 마. 저는 애들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왕절개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뭐 이거 자연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간단하게 그냥 쨌든데 한번 뚝 떼도 되는데 제왕절개 아이가 나오자마자 뭘 먹죠? 엄마의 이 초유에는 막대한 양의 면역이 우리 아이한테 엄마 사람의 우유를 먹여야 돼. 사람의 젖을 먹여야 되는데 초유를 먹여줘야 되는데 안 먹이고 우유부터 먹여요. 우유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소가 먹는 거잖아요. 소가 먹는 거 우리 먹고 있잖아요. 그럼 산업의 일부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유를 안 먹을 수 있다? 우유 먹지 말고 우리 불매운동을 하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거. 이거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핵가족 환경이다 보니까 나하고 아이밖에 없어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그냥 듣고 가. 항생제 병원 무조건 항생제는 없어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하고 우리는 대화를 못 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나누냐면 자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입니다. 옷도 의사 선생님 비슷하게 입으죠. 저는 환자예요. 자 옆에 있는 간호사님이 자 조현수 씨 들어오세요. 그럼 앉으라고 보통이 앉아요. 의사 선생님은